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단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산시 단원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의 김호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그 자질과 능력의 검증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원구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안산시 단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중계합니다. 안산시 단원구 을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후보 박순자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남국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의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사전에 준비된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역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또 자유주제를 갖고 각 후보자가 10분씩 주도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토론자 발언 시간용 타이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발언 시간은 이 타이머에 입력이 됩니다. 시계를 참고해 주시면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가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회의 진정성을 훼손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의 기조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순자 후보의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안산 시민 그리고 단원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순자 인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손님도 없이 텅 빈 가게를 지키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의 가슴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5일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선거를 하느냐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살리느냐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안산 단원 을의 선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안산을 위해 국회의원을 하려는 후보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안산으로 내려온 후보의 대결입니다. 안산에서 지역 주민들과 40년을 더불어 함께 살아온 후보와 한 달 정도 지나 낙하산 공천을 받아 이사온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안산을 위해 온몸을 던진 후보와 조국 전 장관 수호를 위해 앞장서온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연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단원을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청년 후보 김남국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미중유의 경제 위기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는 공권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료진들이 헌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시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동참해야 될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씀과 동시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단순한 그런 미봉책인 어떤 경제 정책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동참을 해야 되고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 야당의 발목 잡기식 정치로는 이 코로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과 힘 있는 여당에게 여러분의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고 안산 발전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회에 임하는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2분간의 공약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모두 30초입니다. 시간을 잘 보면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먼저 김남국 후보자의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시간 2분입니다. 네, 공약 세 가지를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안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그리고 반월산단을 미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안산은 자동차로 어디든 가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성을 조기에 조금 착공해서 시민들의 어떤 발을 빠르게 하는 그런 문제를 공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GTX-C를 통해서 이 GTX를 통한 빠른 어떤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30 세대는 아마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버스 노선과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버스 노선이 꼬불꼬불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 중심의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시민들의 발과 교통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중소소상공인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 지원 개발을 통해서 중소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춰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안산은 반월 시화공단을 따로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반월 시화공단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공단이 될 때 안산시가 성장하고 안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월 시화공단에 있었던 이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안산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남국 후보의 공약 들으셨는데요. 박순자 후보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기 착공의 방법과 2024년도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기 착공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민의 발을 편리하기 위해서 교통을 편리하기 위해서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조기 착공을 당긴다라고 해서 안전을 해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확보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어떤 조기 완공과 착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큰 문제는 이 지금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세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이 함께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자칫 잘못 평가가 되게 되는 경우에 이 신안산선을 이용하게 되는 이 고객들, 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상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신안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되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강조했듯이 이 신안산선은 조기 착공을 해서 굉장히 시민의 어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개통 이후에 안전하게 이 신안산선이 운행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기 착공, 뭐 조기 완공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신안산선 그 노선 착공 작년에 9월 9일에 제가 했는데 그 신안산선 착공까지의 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김 후보께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BC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착공을 했다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BC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조기 착공을 여기까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이 사업성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분석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어떤 승객의 어떤 탑승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대표적인 어떤 도로라든가 민자 도로라든가 아니면 민간 자본이 투입된 지하철 요금이 상당히 고객에게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신안선선이 편리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러한 어떤 조기 개통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빠르게 개통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빠르게 개통한다라는 것에 집착을 해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예산 지원을 확보를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못 하나요? 네, 더 이상의 질문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순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저 박순자는 지금까지 안산 발전에 많은 성과들을 이뤄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안산 발전에 그리고 안산 안전 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안산 발전을 추진해 우리 안산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선 신안산선이 2024년 조기 완공으로 안산 여의도 25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선이 15개 정거장으로 모든 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임료 부담이 없도록 저 박순자가 끝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GTX C 노선을 안산 초지역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반월시와 국가산단은 제조 공정, 혁신과 첨단안을 추진해 스마트 제조 산단으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4차 산업 시대의 미래 유망 산업과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가전, 로봇, 전기차, 수소차 등 연계해서 연구 개발 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안산에 유치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문화 공간, 근로자 행복주택도 건립해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스마트 산단으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원의 5개 동인 고잔동, 초지동, 대부동, 중앙동, 호수동이 각 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공공키즈센터, 대형 키즈파크, 어린이 물놀이, 도시숲, 힐링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망가진 경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대 보험, 세금 감면, 그리고 네, 여기까지 공약 발표 들어봤습니다. 네, 김남국 후보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순자 의원님은 삼선 의원이시죠. 안산 발전을 매번 출마하실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박순자 의원 임기 때부터 안산시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화성과 시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안산 발전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 지금 처음에 출마하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으면서 발전하는 안산과 단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 실상 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박순자 후보는 답변해 주시죠. 우리 김 후보께서는 안산에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역사를 역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순자가 해온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데요. 우선 안산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을 저는 김 후보가 안산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초지동 4층 녹슨 연립과 중앙동 주공 아파트를 모두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모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이제 첨단 아파트 주택이 이루어져서 모두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안산이 되고 인구가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좀 더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한 공약은 제가 MB 정부 시대 때 여당으로서 안산의 반월시와 국가산단이 40년 가까이 된 노후화로 된 공단을 구조 고도화라는 새로운 공단을 첨단화시키고 도로를 개설하고 또 생산 라인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연구센터를 하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많은 안산 발전과 시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기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안산을 가장 네,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구 분석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준 것이 아니라 반월 시화공단의 일자리가 함께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발전을 매번 약속을 하면서 공약으로 걸었던 삼선 의원이신,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까지 하셨던 박순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산 시민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우리 김 후보가 굉장히 어거지를 쓰는 후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참 처음 뵀는데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안산을 위해서 박순자는 모두를 바쳤습니다. 특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안산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상종량을 시킨 그런 업적을 가지고 안산의 지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나와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안산을 위해서 전부를 바쳐 일해온 선배 정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의 인구는 분명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약 60만 명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고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인구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과 상호 질의응답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준비한 공통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보충 답변은 1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셔야 형평성에 맞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정부와 지자체, 청년 및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에 청와대 직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상 일자리 창출 실정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었는데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비정규직 비중이 2017년 32.9%에서 2019년 줄어들어야 될 수치가 36.4%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고 40대 청년들의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까지 50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청년 일자리는 중소규모 영세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속출한다고 이유를 댑니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의 현재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면서 영세 기업들,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쪼개기 알바를 쓰고 그나마 안 쓰고 줄이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현재 영세한 기업들이 당장 우리 안산 바늘시와 산단을 봐도 주요 업종 네,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후보는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삼선의 국회의원이신 박순자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반월시화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공약들을 실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13년 반월시화공단의 인구가 고용자 수가 20만 명 규모에서 2017년에 16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1.5%가 줄었는데 박순자 의원님의 말씀하신 그 공약이 실천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일자리에 대한 책임 있는 공약과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떼쓰기 후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느껴집니다. 저는 재선 때 우리나라의 정부와 그리고 행안부, 국회가 함께 공동 일자리 창출, 나누기 그리고 지키기를 공동 대표를 맡아서 우리 안산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대학마다 창업, 보육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케어를 해왔고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3년 동안 일자리는 축소되었습니다. 과거 일자리 경제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시겠고요. 이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업장,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사업장, 영세 중소기업들이 또 힘들게 52시간 근로자 임금 문제라든가 52시간 네,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김남국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비판하고 발목 잡는 이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이 앵커의 질문은, 사회자의 질문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냐라는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답변을 내놓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자리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 있는 그러한 어떤 공장이나 이러한 어떤 제조업을 국내로 들이기 위해서 여러 규제를 풀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규제를 푸는 그 정책 중 하나로 반월시화공단의 스마트 산단을 활성화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때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강국입니다. K스포츠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K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제가 가진 정책이고 책임 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이러한 정책들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박순자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 후보는 스마트 산단을 누가 유치를 했는지 전국에서 스마트 선도 산단을 안산 반월시화공단과 창원공단 두 개 공단을 정부 재정 약 1,680억 정도, 약 1,700억 원을 유치를 한 저 박순자입니다. 그 스마트 산단의 예산을 유치를 해서 이제 정말 명실공히 우리 반월시화공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일하기 좋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네,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후보는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반월시화공단을 며칠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큰 공장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세한 4명, 6명의 작은 사업자들이 그 공장을 임대해서 어렵게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 산단은 어느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적으로 치적으로 가져갈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월시화공단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 산단이라고 하는 제조업 경쟁력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하게 추진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고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등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계속해서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감염증, 계속 감염자를 낳고 있는 코로나19는 앞으로 전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향후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입국 제한, 의료시설 부족, 마스크와 생필품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김남국 후보부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닥쳐올 미래 재난을 대비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정말 미중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러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방적인 그러한 적극적인 대체로 적극적인 확산 자체가 좀 막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OECD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료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 비율수가 10.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료가 굉장히 민간의료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민간의료에 대해서 공공적인 통제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의 헌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단순하게 이것을 의료진에게 희생하라, 헌신하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진, 공공의료진을 확보하는 정책도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결론은 공공의료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우리 이 코로나 위기. 네,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외교적,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이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등 방역 물자, 그리고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금지 등의 조치도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1분간 이와 관련한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고통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후속파 때문에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의원 후보인 김남국 저는 중소소상공인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공포나 혐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위기 시에 더 오히려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초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WH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위기 방역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욱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전염병 발생 시 대응 대책에 대해서 박순자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는 막지 않았습니다. 2월 4일 무렵에야 우한시가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4월 7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1,331명이었고 1,331명이었고 사망자는 192명입니다. 그런 문제로 코로나 대응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은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즉각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서 대만은 4월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73명이고 홍콩 같은 시간은 기준으로 확진자가 914명입니다. 한간에는 북한 문제를 관련해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사망이 늘어났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지금 순간에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약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차지하는 비중이 36%라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정부가 하루빨리 조치를 내려야 네,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은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감염병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향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데 또 역시나 무비판적인 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정치적 당리당략이 문제를 키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순자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네.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죠. 1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당은 비판에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야당입니다. 여당이 어떤 것인지 좀 더 확실히 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대안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음압 병상이 1027개, 경기도가 143개라고 합니다. 음압 병상은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신축할 경우 당 1개, 추가 100개 병상당 1개의 음압 격리 병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더 강화해서 음압 병상을 확대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네, 네. 17분 남아 있습니다. 네. 17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외교적인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제일 우선시하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스크 그리고 방역 물자가 네, 여기까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교육에는 얼마나 이제 신뢰를 하고 계실까요? 자, 학생과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내실화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부모들의 불신이 높아지다 보니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 결국 현실입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두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먼저 박순자 후보에게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1분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은 2019년 초중고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8년보다 증가한 7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부터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문제를 야당 의원으로서 짚어서 바로 잡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 체제 하에서는 내신은 물론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 해당하는 각종 수상,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활동 등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런 비교과 활동마저 학원에서 과외를 받거나 아이들이 직접 챙길 여력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대신 나서서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부모의 능력이 곧 대입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교육에 학부모들의 의견과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교육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면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능 시절에도 과거에도 사교육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어떤 입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이제 공교육과 관련되어서 내실화 방안을 피하고 있는데 내실화의 구체적 네, 여기까지 질문 듣고요.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던 대학 입시 전형 문제를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으로는 특히 특권층의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수시 전형 비율을 줄이고 그리고 내신과 수능 중심으로 뽑는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전체 모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7.3%입니다. 올해 고3인 학생들이 치르는 2021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수시가 71%, 전형 수능 전형 비중이 29%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시 비중을 2023년도까지 40%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진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2023년도를 목표 연도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김남국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공교육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시냐 정시 비율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어떤 좋은 대학,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직 아니면 운수업, 선생님 어떤 직업이나 직종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뜯어고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수시를 무조건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수시를 줄이게 되고 정시로만 가게 돼버리면 또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의 공교육이 굉장히 부실화돼 버립니다. 수시는 학교 중심에 여러 가지 수행평가나 과제평가, 다면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교육이 오히려 내실화되는 것이고요. 사교육이 줄어든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분명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수시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자체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일부 특권층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더 나은 대안으로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진로에 맞는 학과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상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박순자 후보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교육 내실화 문제를 다루면서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 입시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교수 부모를 둔 덕에 없던 표창장까지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서울대 등에서 인턴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닌데 부산대 의전원에서 5개 네, 여기까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분간 답변해 주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국 장관도 아닌데 왜 엉뚱하게 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네거티브가 저는 이런 어떤 선거를 정책 선거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결국에는 학교 중심의 강화 이러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어떤 학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교육 방향으로 가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시 비율을 조금 줄이고 정시 비율로 가고자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조금 더 전진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가 토론회의 주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후보에게 저희가 10분간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데요.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 사회자의 개입이 있을 시 토론 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후보의 주도로 10분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그 정책 선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깨 부수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력에 따른 비리를 근절하는 게 저의 정치 개혁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공적 영역에서 굉장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질, 도덕성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순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박순자 의원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이 수행비서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안산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뚜렷한 해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국회의원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해명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박순자 의원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오히려 제 운전기사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 제가 개인 그냥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에서 있을 때의 운전기사가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3년 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대해서 문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운전기사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양심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김 후보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우리 안산 정치가 상대 진영에서 우리 전 운전기사에게 오히려 유인물을 만들고 또 그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이러한 정말 선거철만 되면은 상대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실상을 나타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선거 풍토 그야말로 구태하고 그리고 상대를 비방해서 당선되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새로운 선거 풍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운전기사에게 대해서 양심 선언을 했다거나 또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무슨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전 운전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들과 안산 시민들께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부풀리기를 하고 퍼날르기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오히려 말로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 도덕적인 정치를 한다, 그리고 정책 선거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박순자 의원님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안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N번방 사태와 관련되어서 N번방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N번방을 입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N번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호기심에 들어간 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2018년도에는 본인 당에서는 터치나 이러한 것들은 있었지만 성폭력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터치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정당에서 N번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성적인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정서가 무엇인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N번방 같은 문제도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여성 그리고 어린이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주의가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재선일 때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고 나영희 피해자 사건을 바로 우리 안산 지역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원님 지금 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업적을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 설명을 N번방과 들으셔야죠. 관련된 대책을 아니 말씀해 대책을 달라는 하면서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업적을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 아니라 업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연습도 좀 아니 하세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란다. 의원님 이것은 주도권 네, 토론이기 아저씨.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묻고 답변을 끌어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답변 해주세요. 아니, 대책이 제가- 뭐냐고 묻는 잠시만 겁니다. 제가 제가 개입을 답변 하도록 시간이에요. 하겠습니다. 30초가 서로 지났습니다. 간의 호칭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30초가 간의 지났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개입하는 지금 사회자의 발언은 10분간의 발언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서로 간에 비방을 하는 발언, 인신공격성 발언 안 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하시고요. 그에 따라 답변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다시 한번 토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대책과 관련된 정책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N번방에 대한 정책, 여론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는 중이신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아니 서론이 있어야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성평등과 그리고 청소년, 아동 성소년에 대한 입법 활동을 이미 국회에서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경우에도 잠시만요. 저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N번방 사태와 관련되어서 방지하고 예방하는 어떠한 개정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이러한 과거에 저는 30초 안에 답변하라고 저희가 사회자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다리십시오. 룰을. 제 발언 시간에 자꾸 끼어드니까 발언이 연결이 안 되는 제 겁니다.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제 발언에 답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권리가 있습니다. 제 답변 시간 30초는 인정해 주셔야죠. 40초, 50초가 지났어요. 아니 기다리셔야죠. 30초도 안 됐는데 끼어들게 하시면 제 답변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룰을 지키세요. 의원님께서 룰을 안 지키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답변하니까 실적 얘기하지 말라고 따지신 게 누구신데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아니- 또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N번방 예방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 들으셔야죠. 설명을 하는데 자꾸 끼어들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가 무슨 토론장이지 우리 김 후보가 제게 그렇게 하실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의원님께 질문을 아니 드리는 상호 거예요. 예의를 지켜주면서 의원님, 기다려 제가- 주셔야죠. 30초를 30초 안에 끼어들기를 하시지 마세요. 30초를 인정해 의원님께서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가 44분 30초였는데요. 2분 동안 지나는 동안 아무 이야기도 못 하셨어요. 왜 그러면 초만 보십니까? 김 후보가 끼어든 시간을 빼셔야죠. 20초는 김 후보가 쓰셨어요. 의원님 그럼 10초는 말씀해. 제가 쓰고. 자, 2분 동안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번방과 관련되어서 자, 어떤 30초.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네, 보십시오. 30초는 보장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더 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요. 30초는 인정해 주십시오. 끼어들게 하시지 말고요. 저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성에 대해서 또 여성, 아동에 대한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N번방에 대한 법도 제가 당선이 되는 즉시 저는 임기가 21대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바로 여성과 아동들에게 필요한 접근적인 개정안을 내어서 대표 발의와 함께 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는 근절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법 개정에 3초 앞장서겠습니다. 지났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박순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N번방과 관련되어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 법안 내용도 없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N번방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촬영된 이러한 어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처벌하는 그러한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도 되지 않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박한 게 이러한 N번방 사태의 굉장히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을 때 성폭력 처벌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N번방 사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N번방 사태를 막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준비도 저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네, 주도권 시간 이제 30초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은 하실 수 없고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기회가 없습니까? 네, 답변 기회는 없으시고요. 이후에 주도권 토론으로 토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회자는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자께서 10분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박순자 후보가 주도가 돼 자유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역시 10분간 진행됩니다. 박순자 후보는 시작해 주시죠. 네,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 후보께서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신 분이 어떻게 청년이고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 안산시 주민들이, 지역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기죄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입장 보도를 해서 밝혔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가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후보께서 제게 있지도 않는 사실도 아닌 제 운전기사 과거 8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도 아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유포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정책 질의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은 중앙일보자로 김남국 검찰 고발당해 개국본 후원금 피해 감췄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 저도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의원님께 질문한 것도 도덕적인 어떤 자질 검증이기 때문에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그냥 넘어가신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공직선거법도 정말 엄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사소한 것도 꼼꼼하게 지키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양심을 걸고 어떠한 의혹도 없는 것이고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의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운전기사가 제 지역구 상대 진영에서 그야말로 엉터리로 우리 기사를 이용해서 없던 사실이었고 우리 김남국 후보는 대한민국 언론체마다 중앙 언론체마다 김남국 맞으시죠? 김 후보님 이름 맞으시죠? 네, 의원님 그 검찰 사진 고발당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국본 후원금 피해 감췄다. 사기죄로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사는 8년 전에 있었던 거고 제가 국회의원 아니었을 때고 상대 진영에서 우리 기사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했는데 왜 사기죄로 검찰에 이렇게 고발이 되셨는지에서 3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네, 회계와 관련되어서 지출 증빙을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계 책임자도 아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 회계 검토를 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나 여러 일부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마치 제가 개국본의 임원진이나 회계 책임자인 것처럼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저는 보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1919년도 작년에 조국소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일명 개국본에서 20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사실 아닙니다, 의원님. 20억 원의 후원금 안 받으셨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허위사실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네, 네. 의원님 네, 그래서 이 중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이 중 4억 원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억 원의 보이스피싱 당한 거는 맞습니까? 의원님 저는 개국본의 임원진도 아니고요. 개국본의 뭐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토론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질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지금 마치 수사를 하듯이 뭐 했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의원님께서 정책에 대한 공부나 자,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제 되는 것 주도권 같아요. 시간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앨범과 관련되어서도 되십시오. 물어보면 아무도 그만하십시오. 답변을 그리고 못하고 김 네. 후보께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개국본하고 하셨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김 후보께서는 지출 내역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0월 16일 날 발표를 하셨죠. 개국본 측이 방송 일주일 전에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4억 원의 보이스피싱을 신고했음에도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지출 내용만을 언급하신 적 있죠.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아무 직책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지가 더 의혹을 가게 하고요. 왜 보이스피싱 4억 원을 서대문 경찰서에 신고를 했음에도 왜 언급을 안 했는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들었습니다. 후원금을 계속 모금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후원금에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정기 모금을 한 것은 사기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국본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방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 사실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원금을 모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후원금을 모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기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할까요? 의원님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그렇게 말씀해 하면 안 주세요. 되고요. 의원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했다라고 경력이 나오시던데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영어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제 발언 시간 자꾸 뺏지 마시고요.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님. 자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것은 김 후보님, 정책 선거가 저기 아니라 아나운서님, 제지해 계속해서 주세요. 비난만 하고 대주에서 비방만 하는 비난이 그런 아니라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하는데 알 권리를 지금 드리는데 10분 정책 토론하는데 7분 동안 기사 뉴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니, 있는 지금 게 스톱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이게 주도권 과연 자체는 적절한지 잠깐 모르겠습니다. 스톱을 해주세요. 저희 김남국 후보님 답변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 답변을 하면 박순자 되나요?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주도권 시간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 제가 답변이 이미 개입해서 끝났습니다. 멈춘 이유는 두 분이 너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한 거지 두 분의 질문과 답변에 제가 문제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께서는 제가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의 규정에 맞게끔 30초 동안 답변을 짧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 후보께서 안산으로 이사 온 지가 약 한 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 오시기 전에 서울 강서갑에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걸로 언론에 그리고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서갑에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했던 김 후보께서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고 안산의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산 주민들께서는 매우 궁금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하셨을 때 유시민 이사장께서 현명하지 않다고 말하자 김 후보께서는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해하고 동의하실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강서갑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안산으로 옮긴 것이 노무현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노무현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19대 때에 512표로 낙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지역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제 사무실이 하루 한 번도 토요일과 일요일 빼고는 문이 잠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안산을 소중하고 위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번 공천도 받았고 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안산이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셨고, 그리고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하실 때는 어떤 심정이었고, 또 안산에 한 달 정도 내려와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에 서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신은 불의와 부정을 참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깨부수는 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낙선을 각오하고서라도 정말 어려운 지역 험지로 가서 출마하는 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저는 청년이고요. 호롤 당진입니다. 3선의 국토교통위원장까지 한 이 험지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정신이고요. 안산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 지역의 잘못된 여러 가지 정치를 바로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안산에 출마를 했습니다. 끝나셨습니다. 안산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제가 집권 답변할 시간입니다. 여당입니다. 자,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시는데요. 노무현 정신은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거는 자신이 할 때에 보따리 장수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한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뜻에 맞춰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 노무현 정신을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후보 간 토론도 역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못다 하신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후보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단원을 주민 여러분, 중단 없는 안산 발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어느 때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어떤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체 없이, 흔들림 없이, 연습 없이,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안산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는 저 기호 2번 박순자입니다. 작년 9월 9일 14년 동안 표류하던 신안산선이 착공되면서 안산 발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또 반월시와 국가 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안산 발전을 시험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시 비리, 사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 무려 11가지나 되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을 소환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안산이 키운 일꾼, 강한 추진력의 박순자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박순자, 중단 없는 안산 발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남국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회 정의와 법입니다. 조국 수호가 아니라 검찰개혁, 사회 정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혼자 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 많은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고, 이 검찰개혁과 사회 정의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한 청년 신인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목표는 오직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반칙, 이러한 것들은 깨부수겠습니다. 더 낫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오직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산 발전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그런 어떤 사탕 발림에 속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 발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러한 어떤 비전 있는 청년 정치인,
제가 안산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후보들과 예비 후보들과 같이 함께 뛰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힘 있는 안산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남국에게 소중한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모든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산시 단원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봤더니 4,7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권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표의 가치가 크다는 증거일 텐데요. 4월 15일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